였는데 작년에 또 그것도 대졸 초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88만 원 받는 직군이 하나 있고 한 188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직군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20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취업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사회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대책들은 정말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대책이 별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겠죠?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테면 장기 계약을 해서 이를테면 10년 혹은 종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작아도 자기 인생을 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는 저축하고 어떻게 하겠다가 되는데 지금 이제 청년 고용의 문제는 조금 받는 것도 조금 받는 거지만 안정성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너 뭐 할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내년엔 몰라요라고. 그런 상태니까 이제 사실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집을 구하느냐 계산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용 대책 중에서 장기 계약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10달 미만 단계예요. 이게 좀 약간 악질적인 거는요. 1년을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단기로 하면. 근데 거기서 2달을 빼는 거는 1년을 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퇴직금 얼마 한다고 또 거기서 그 2달 빼서 퇴직금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이상의 장기 고용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뭐 대책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 20대가 안고 있는 고민은 비록 비단 취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고민들을 보셨는지요? 그냥 두 가지가 아직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잘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비율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회 부적응자 비율이 되게 높아요. 사회 부적응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치료받는 비율이 공식적 비율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10%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서 그 사회 부적응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공부도 웬만큼 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 가지 못하니까 이걸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특징적인 건데요. 20대가 이게 짝사랑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이제 짝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 대학 다닐 때 저는 연애를 못하고 짝사랑만 오래 했었는데 제가 짝사랑 전문이거든요. 근데 짝사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공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편지 쓰는 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오가며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려면 또 정성 많이 드는 일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짝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도 숫자가 준 것 같고 이를테면 좀 안 됐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짝사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도 이해를 하고 연애 편지 쓰면 글도 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면 글도 느는데 마음의 안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짝사랑도 못하는 거는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이제 보니까 연애 편지 쓰던 실력이 88만 원 세대를 낳게 한 그 힘이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저는 이 연애 편지로는 아마 동급 최강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좀 전에 사회 부적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결국 다시 경제 문제에 찾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사회생활 안 한다. 그런 거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니까 다른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지금 20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업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사회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20대들,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학생일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무슨 직업란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학생 쓸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자마자 미취업자, 내지는 실업자는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미취업자 그렇게 써도 되는데 자기가 돌아보기에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뭐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시공부 5, 6년씩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거 막 딴 거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딴 게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고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20대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뭐 공감합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그들의 어떤 암울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강의하기가 제가 15년을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최근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나이 차도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약발이 안 먹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문제점을 같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학원 수업을 받고 온 거예요. 대학생들도요? 예. 근데 고등학교 학원에서 마지막 끝나면 이 5분 전에 5분 요점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쭉 얘기를 해주다가 자 기본은 이렇고 외울 거 이렇게 딱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대학 수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하는 많은 문제들은 답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대학 수업에서는 마지막 5분 요점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수업을 하다 만 것 같은 거예요. 외울 걸 왜 안 가르쳐줘라고. 근데 인생에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닌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 수업에 의해서 요점 정리형 수업을 받다 보니까 대학 수업도 상당히 이제 취업용 수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고시를 위한 수업이나 취업용 수업은 요점 정리 해주니까 인생은 5분짜리 요점 정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업도 그렇지만 20대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성이라든가 상상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취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당장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과목,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영학, 행정학, 법학 이렇게 취직 잘 되는 학문들을 대학원으로 올리잖아요. 예. 그리고 학부에는 인문학이나 기초학문만 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섞여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럼 취업용 수업을 하겠죠. 예. 근데 또 취업 담당자들을 만나서 보면요. 취업용 수업 많이 들었다고 해서 취업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 담당자들은 좀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자연과학적인 그런 분석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